나 그대에게 들을 말 있네. 오늘 밤은 들을 말 있네. 여러분, 웬일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리둥절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이 트로이에 사는 미모 여인 카산드라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아폴론은 카산드라를 찾아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됐죠. 아름다운 카산드라, 나는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카산드라는 아폴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할 목적으로 아폴론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소원을 말합니다. 제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력을 주세요. 그러면 아폴론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카산드라의 말을 이제 들은 이제 그 아폴론이 깜짝 놀랐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예언력이라는 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랑의 눈이 먼 이제 아폴론이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예언 능력을 카산드라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력을 받고도 카산드라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카산드라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아폴론은 이제 체념한 듯 카산드라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카산드라, 이제 알겠어. 내가 그렇게 싫다면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대를 깨끗이 보게 할 테니 나에게 마지막 이별의 키스를 해주시오. 설마 그것마저 못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폴로님, 정말 죄송해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해요. 그 순간 이제 아폴로는 카산드라의 키스를 이제 나누면서 그녀의 혀끝에 담긴 설득력을 뺏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언력을 선물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카산드라에게 복수를 한 거죠. 미래를 예언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설득력이라는 것을 이제 빼앗아 버리죠. 그 저주를 내린 거죠. 그로 이제 아무도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정신이 약간 나갔나, 저 여자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났을 때, 트로이 전쟁이 원래 10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났는데 트로이 목마가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카산드라가 막 진짜 반대를 했어요. 진짜 예언을 했죠. 큰일 난다고, 트로이가 멸망한다고, 절대로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고 막 예언을 했는데도 아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결국 그 트로이는 멸망하게 되고 그 카산드라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산드라 예언인데, 그러니까 옳은 말이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때 카산드라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다면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양치기 소년이랑 이제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저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이제 대중들은 어떤 대중의 삶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정치인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기득권인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언행일치를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중들이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 사람도 사람들이니까 당순한 직업이니까 말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래서 정치인의 어떤 그 사람이 살아왔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발자취라든지 그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을 한번 보고 그냥 정치인을 좀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별로 좋아할 정치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진짜 저는 뭐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뉴스 브리핑을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실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진짜 몸소 느꼈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분석력, 그 예리한 어떤 판단,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 이렇게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은 자식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분 나름대로 자기 신념 있게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둔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냥 대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믿을만하다. 또 대리만족도 하는 거고 시원한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나라 땅덩어리가 반밖에 안 되는데 반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반에서 또 보수와 진보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어져가 익한다는 것도 이제 그만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만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발생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이래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을 우리 그냥 대중들이 상대를 막 비판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좀 건전한 어떤 정치 문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상대를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대가 받아들일 자세가 있으면은 그 비판이 가능한데 안 그러면 상대는 비난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면적으로 뭐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어떤 힘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힘을 키우면서 더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어떤 투쟁을 할 때는 투쟁을 하는 거고 아니면 품위 있게 하면 돼. 품위 있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애국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은 그냥 스스로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뭐 처신 이런 문제도 조금은 품위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넌 옛날에 보수였으니까 넌 옛날에 진보였으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보수가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이념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표나 목적이 그 가는 길에 방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목표가 같다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카산드라의 예언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 약속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정치든 장사든 뭐 사랑이든 뭐 우정이든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 브리핑도 뭐 이상한 사람이 해가지고 뭐 처세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막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보겠어요? 그 뉴스를 보겠어요? 안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각각 대중들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각자 역할에 있는 각자 처해 있는 현실에서 그런 어떤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행동 양식 그런 것들을 또 갖추면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고 내가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신념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카산드라라는 그 여인의 어떤 그 대명사가 뭐 나쁜 일, 뭐 재앙, 뭐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어떤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체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고, 다 이게 방법에도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쩌면은 모두가 원하는 거는 뭐 행복한 미래, 행복한 국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데서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비판한다고 상대가 받아들이겠어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대를 설득시키고 뭐 납득시키기보다 어쩌면 내 안의 힘, 그리고 그런 그 힘을 기르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용병술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의지라고 해도 좋고 뭐 신념이라 해도 좋고 철학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이렇게 생길 때 그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부터도 글쎄요, 저는 사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서민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거짓말 시켜갖고, 뭐,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갖고, 교통딱지 하나 끊겼는데, 그 세금 안 낼 자신 있나요? 세금 나라는 고지서 하나 안 낼 힘 있는 분 있나요? 일반 대중은 다 그렇다는 거죠. 나쁘게 살려고 해도 나쁘게 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숫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독자 또 분들 또 조회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장님의 그 응원을 저도 기원합니다. 근데 건강이 걱정돼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우리 옆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먼저 건강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 역할에서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밤 되세요.